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달콤하고 손쉽게 먹을 수 있기에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자연의 보약이라 믿어온 과일들 중 일부가 사실은 노인의 뇌와 혈관을 조용히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55년의 진료 생활을 통해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83 환자들의 혈압, 혈당, 혈관을 살피는 내과 전문의 박준호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살 박영수님은 잠이 잘 온다며 매일 밤 포도 한 송이를 드셨습니다. 그러나 석 달 뒤 엄지발가락이 불에 댄 듯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지요. 검사는 요산 수치가 치솟은 급성 통풍이었습니다. 박영수님은 그제야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전 그저 건강해지려고 했을 뿐인데 대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원인은 다름 아닌 매일 밤 드셨던 과일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서 결코 알려주지 않는 노년 건강의 블랙리스트 과일 4가지를 공개하려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공포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혈관을 맑게 하고 기억력을 붙잡아주며 숙면을 돕는 과일 4가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달콤함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진실을 아십니까? 포도의 평균 혈당 지수는 59에서 70으로 이는 흰 쌀밥 한 공기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인슐린 반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때 포도를 드시면 마치 댐이 무너지듯 혈당이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포도에는 과당이 특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독소인 요산으로 전환됩니다. 이 요산이 쌓이면 관절에 바늘처럼 박혀 불에 댄 듯한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을 일으키고 이는 결국 혈관을 망가뜨려 뇌졸중 위험까지 높이게 됩니다. 2024년 대한영양사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72.2%가 매일 잘못된 과일 섭취를 인지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포도는 섬유질이 적어 포만감이 없고 한 송이로도 흰 쌀밥 한 공기와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니 과식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밤에 섭취할 경우 소화 기능이 더뎌져 당과 요산 축적은 더욱 심화됩니다. 특히 당도가 높은 거봉이나 수입 흑포도는 혈당 상승 속도가 특히 빠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당뇨나 통풍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늦은 밤 포도 섭취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이 잘 온다는 이유로 밤마다 포도를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부터는 포도 대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은 블루베리나 오디를 소량씩 드셔보세요. 다음으로 알아볼 과일은 소화제인 줄 알았던 착한 얼굴 뒤에 숨겨진 시한폭탄입니다. 두 번째 과일은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더부룩할 때 파인애플을 드시면 속이 편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소화제에 탈을 쓴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파인애플은 pH 3에서 3.5의 강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위 점막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위산 역류나 속쓰림, 심지어 식도염까지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단백질 소화를 돕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풍부하지만 이것이 바로 양날의 검입니다. 이 효소는 혈액 희석제, 항생제, 신경안정제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 보고에 따르면 파인애플을 섭취한 뒤 혈액 희석제를 복용한 환자에게서 잇몸 출혈이나 코피가 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후식으로 파인애플을 먹는 습관은 이와 간의 부담을 집중시킵니다.
주스 형태로 마시면 당분이 농축되어 혈당이 급상승하고 체중 증가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또한 강한 산성 때문에 치아의 범랑질을 약하게 만들어 이가 시리거나 민감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파인애플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기름진 고기를 먹은 후 속이 편하다며 습관적으로 파인애플을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파인애플 대신 소화효소가 풍부하고 산성이 낮은 파파야를 드셔보세요. 다음으로 건강이 상징 뒤에 숨겨진 산성의 함정, 그 세 번째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바로 오렌지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여 건강이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그 뒤에는 치아와 혈관을 조용히 공격하는 산성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렌지의 풍부한 구연산은 치아 표면의 에나멜층을 부식시켜 이가 시리거나 심지어 치아 상실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공복에 섭취할 경우 위산 분비를 더욱 촉진하여 속쓰림이나 이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품종인 자몽이나 세비야, 오렌지는 우리 몸의 약물 대사 효소인 CYP3A4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이는 혈압약, 고지혈증약, 신경안정제 등 여러 약물의 농도를 갑자기 높여 부작용 위험을 치명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건강한 하루를 시작한다고 믿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렌지 껍질과 속껍질에는 농약, 잔류 가능성이 있어 간 해독 능력이 약화된 노인에게는 더욱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아내 역시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오렌지 주스를 챙겨 마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치아가 시리다고 했고 결국 치과에서 범랑질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환자에게만 경고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제가 환자들에게 늘 말하던 경고가 저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보며 저는 70평생 믿어왔던 건강 상식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좋다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함께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 대신 빨간 파프리카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파프리카에는 오렌지보다 2배나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으면서도 산성이 없어 치아에 안전했습니다. 아내는 치아 통증이 사라졌고 얼굴색도 더 맑아졌다고 말합니다. 저의 소중한 경험처럼 여러분도 이제부터 과일의 건강 상징 뒤에 숨은 진실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과일은 달콤함 뒤에 숨은 위석의 덧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과일은 바로 감입니다. 가을의 상징이자 달콤함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과일이지요. 하지만 이 달콤함 뒤에는 위석이라는 무서운 덫이 숨어 있습니다. 감 속의 탄닌 성분은 철분과 강력하게 결합하여 우리 몸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철분 흡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때 감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빈혈, 피로, 어지럼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드시면 위석, 즉 위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감에 들어있는 탄닌과 위산이 결합하여 굳어진 덩어리가 돌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심할 경우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탄닌은 장의 연동 운동을 억제하여 만성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혹시 감을 드시고 나서 변비 때문에 고생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는 탄닌이 장에 쳐놓은 보이지 않는 그물에 걸린 것입니다. 특히 당분이 농축된 곡감은 당분과 탄닌의 함량이 훨씬 높아 변비와 위석 형성 위험이 더 큽니다. 칼륨 함량이 높아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당뇨 환자에게는 높은 당분으로 혈당이 급상승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렇듯 달콤함에 숨겨진 감의 위험성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감 대신에는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기침과 가래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한국배를 드셔보세요.
이처럼 모든 과일이 우리 몸에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나의 몸 상태에 맞는 과일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포도, 파인애플, 오렌지, 감은 노년기에 반드시 섭취 방법을 조심해야 하는 과일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블루베리나 파파야, 빨간 파프리카, 한국배는 우리의 뇌와 혈관, 위장, 관절을 지켜주는 자연의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깨달으셨습니다. 저는 반세기 넘는 진료 끝에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매일 조금씩 먹는 음식들이 쌓여서 10년, 20년 뒤에 건강을 결정합니다. 병원에서는 늘 약과 수술만 이야기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약이 아닌 일상의 현명한 선택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지혜야말로 가장 위대한 의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노년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먹는 것에 조금 더 신경 쓰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노년은 눈부시게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